자, 지금부터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 최종 융합 프로젝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및 심사위원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팀의 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 팀은 10분 발표 후에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10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한 팀은 총 20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발표 시간이 구분이 됐을 때 마무리를 알리는 종을 울릴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됐을 때 종을 울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두 팀이 발표를 진행하고 40분 후인 이제 그 15시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10분 뒤에 다시 나머지 두 팀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원장님께서 심사위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심사위원님을 비롯해서 참관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성 트레시스의 양국승 대표님, 인포렉스의 김남현 차장님, 이너프 이레이브의 강철원 이사님, 더 브레인S의 고청심 대표님, 광주대학교의 김광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서림정보통신의 정창성 본부장님, 뉴로젠의 이나모 팀장님, 림버스테크의 이재현 부사장님이 이렇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 발표와 실력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학습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 멀리서 또 여러분들을 참관하러 오신 기업의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OC 이노베이터의 박한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인의 관계자분들 함께 일어나 주세요. 함께 하셨습니다. TDL의 김희태 부사장님, 카라멜라의 정창용 이사님, 서림정보통신의 윤승군 대표님, 뉴르전의 박종성 부사장님, 3H굿즈의 윤재순 대표님, 림버스테크의 고봉수 대표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 및 우리 참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기업 소개를 멋지게 해주신 부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의 차준섭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료하게 된 우리 인공지능반 그동안 한 6개월 가까이죠? 5개월 넘었죠? 고생 많이 했고, 최수민 담임 어디 있나? 최수민 연구원, 오늘 담임생이 최수민 연구원이지?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다 같이 빈자리 없이 진짜 지각조퇴 결석 거의 없이, 거의 전혀 없지는 않은 거 아니고 거의 없이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시대는 기술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처럼 함께 가겠다는 이런 팀워크나 파트너십이 훨씬 앞으로 큰 가치로 발휘하는 시대야. 우리 인재개발원 출신들은 기업에 가서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에서 쉽게 응집하고 쉽게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을 3번이나 바꿔서 프로젝트를 2번 이상 3번 가까이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가장 중요하고 함께 공유 공감하면서 가는 그러한 인재로 여러분들이 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바로 여러분들이 자리 독립하기 위해서 기업에 갈 때는 꼭 재발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6개월 동안 부딪히면서 느꼈던 그러한 함께가는 가치를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래도 남보다는 앞서가는 선도하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건강하게 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구인 또는 필요한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참관해 주신 여러 기업의 대표님들, 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료한 우리 연수생들이 한 6개월 정도 요즘 대학에서도 코로나라 해서 온 세상이 날려가지고 이런 함께하는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들의 어떤 비대면, 면대면에 대한 응집력이나 또 비대면 상에서 오는 수업에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희도 지난 6개월 동안 절반 정도는 하프하프로 등원을 시켰다가 어쩔 때는 팀 단위로 등원을 시켰다가 학생들의 거리간격이나 이런 그 한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전체 등원을 하지 못하고 하루 나왔다 하루 집에서 하고 그러나 실시간으로 원격 교육을 하면서 이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비록 우리 연수생들이 조금은 아쉬움과 함께 다 같이 면대면에서 수업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함께 있다 또는 내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데는 크게 코로나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면대 만나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격 또는 재택근무 이런 것이 일반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숭고한 노동의 대가 그게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숭고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발표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와준 여러분들의 함께했던 지킴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오늘 발표회를 아마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우리 연수생들이 5개 반 넘나? 5개 반이 지금 앞으로 최종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라오고 있는 다음 인공지능 반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지금 줌으로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실에 있는 우리 연수생들도 오늘 발표하고 있는 이 학생들 먼저 선배들의 이런 발표들의 수준과 발표하는 자세와 이런 것들을 또 기획력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작품에도 많이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팀이 발표할 때의 그 발표 내용을 잘 들어서 자기의 간접 경험으로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표회가 수업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주옥 같은 우리 심사위원들의 멘트나 조언들도 여러분들의 좋은 본인의 어떤 조언으로 잘 간직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조직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오늘의 배웠던 또 다른 팀이 발표한 이런 간접 경험들을 자기 걸로 잘 발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꼭 이 스마트 인재 개발은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스마트 인재 개발은 출신으로서 기업에 가서도 역량을 또 자기 건강을 잘 지켜가면서 잘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박수. 자,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훈련생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쳐주시면 발표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튜브로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그 점을 상기하면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첫 번째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기보단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노래를 알아서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첫 번째 팀인 스플릿 팀에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스플릿 팀 팀장으로 선발된 문은지입니다. 저희는 딥러닝을 활용한 공간 맞춤 플레이리스트 추천 서비스를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 순서는 소개, 목적, 개발, 과정, 결론,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카페 시장과 음원 시장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페 점주들이 마케팅에 우회를 두기 위해 매장 음악 선곡에도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뮤직 마케팅 전문 기업 샵캐스트의 선물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7%가 매장의 음악 선곡이 매출과 직결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원 시장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다양한 분위기 가운데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 카페들은 수동적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플랫폼만을 이용하고 있어 카페 개개인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장에는 매출 증가를 시켜줄 수 있고 카페 소비자들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 맞춤 플레이리스트 추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목표는 공간 분위기를 분석하여 예측하고 공간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빠르게 제공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목표 타겟은 카페 점주 또는 매장 관리자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기존의 멜론, 지니, 벅스 등은 플랫폼들이 AI를 접목하여 텍스트 및 검색어 위주의 개인 맞춤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한 텍스트 검색 위주가 아닌 실제 사용자들의 공간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공할 것을 저희 팀만의 차별점과 강점으로 두었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카페 이미지와 플레이리스트 정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 이미지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카페 분위기를 20개로 분류하여 인스타, 구글, 네이버에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정보는 멜론, 지니, 벅스에 있는 태그 중심의 플레이리스트 정보와 각 리스트에 포함된 노래들의 정보를 크롤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는 8,000개, 플레이리스트는 약 4,000개, 노래 데이터는 약 6만 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이미지는 딥러닝 CNN 모델 중에서 인셉션 레진의 V2 모델과 데이터 증식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처리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처리 전 결과입니다. 데이터 증식 기술과 인셉션 레진의 V2를 이용한 전이 학습을 통해 학습하였을 때 59%의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첫 번째 전처리 과정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이미지의 수를 클래스별로 균일하게 맞추어서 다시 학습하였더니 정확도가 79가 나와 20% 정도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클래스별로 특징이 뚜렷한 사진들이 분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특징이 뚜렷한 15개의 클래스를 재선정하였고 각 클래스의 이미지들도
특성에 맞는 것들로 다시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학습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86%의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분석된 클래스를 태그화한 후 음악 태그와 매칭을 통해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플라스크 서버에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되고 웹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플레이리스트와 업로드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플레이리스트는 사용자 DB에 저장되어 마이 페이지에서 추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흐름에 맞춰 구축한 ER 다이어그램입니다. 3개의 테이블은 크롤링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로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4개 테이블은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가 추가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총 7개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비회원들의 사용 유도를 위해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뿐만 아니라 외적인 특정 상황 및 날씨별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로드 페이지에서는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업로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리스트 순위와 공간 분위기에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홈페이지에 도출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사진, 추가된 플레이리스트, 내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릿 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세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에 성공하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가입 동시에 띄어지는 업로드 창에 자신의 카페 이미지 3개를 넣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지와 추천된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추천받은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 또한 기록됩니다. 플레이리스트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을 클릭하거나 로그인으로 들어올 시 최신, 날씨, 계절, 스플릿픽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면 안에 곡 정보들이 들어있고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업로드를 클릭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클릭하면 작성 버튼을 눌러 제목,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 내용을 적어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게시물 하단에는 추천된 3개의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트를 눌러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로그아웃을 클릭하고 페이지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상 스플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릿 사이트 결론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 조용할 수 있고 음악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며 한층 더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색 및 음악 청취 없이 매장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취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매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 먼저 기술성에 있어서 추가 수집되는 소비자의 플레이리스트 정보를 통해 최적화된 모델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전성으로는 유명 DJ와 인플루언서 콜라보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실내 분위기 분야로 확장하고 공간 제약 없는 활용으로 소비자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 면에 있어서 스마트 연동이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로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는 특히 데이터 전처리와 웹페이지 구축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수고해준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네, 같이 고생한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을 맡게 된 문은지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프로젝트 총괄을 진행하였고 데이터 전처리와 DB 구축 그리고 웹 서버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B 구축과 웹 기능 연결을 맡은 박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크롤링 및 전처리, 플라스크 연결 및 웹 기능 구현을 맡은 노윤주입니다. 네, 저는 팀러닝과 웹 디자인과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맡은 김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플라스크 API 기능 연결을 한 이승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5가지 태그를 분류해서 그에 맞는 이미지를 이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학습을 통해서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아까 루프탑이라는 태그가 이제 그 해당 이미지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그 크롤링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왔는지 그거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된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제 그 카페의 플레이 음악을 리스트를 추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그 매칭이 되는지 루프탑이라는 태그가 나왔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음악들을 선정해 주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팀원 있습니까? 없나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통해 카페 분위기가 추출이 되면은 그 카페 분위기를 다시 태그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분류하는 방법은 저희 비밀입니다. 기업 비밀.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없고요. 네. 딕셔너리로 분류를 매핑을 통해서 분류를 하여서 그 태그와 음악 태그를 매핑하였는데요. 그 중간 과정은 저희가 비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입원 그 전략 중에서 가격이 지금 월 3,900원으로 이제 네. 하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3,900원에는 그 음악에 대한 그런 플레이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혹시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음악을 안 틀었는데 이제 음원 뭐라고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기존에 다른 비슷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좀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윤주가 대답하겠습니까?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인디제이라는 앱이 저희 앱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 차이점은 저희는 공간을 분석을 하여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 준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그 UI UX는 팀원분들이 같이 기획하신 거예요? 정우 팀원이 가장 많이 하였는데 거의 다 같이 하였습니다. 학생들인 걸 그만하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마이크 조금만 이렇게. 네, 그 학생들인 걸 감안하면은 UI UX는 계획을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재권은 좀 분석해 보셨나요? 지재권, 특허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 API를 통하여 음원을 추출을 하였는데요. 유튜브 API에서 음원을 무료로 비디오랑 음원을 제공해주는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성 부분에서 서비스 할 때는 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너프 이레이브 대표 강철원입니다. 우선은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UI UX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구성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나왔던 거는 공간과 노래가 일치한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온 건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정해지면 음악을 이제 틀어준다고 하시는데 그 공간에도 여러 연령대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노래라는 게 물론 그날의 분위기도 있지만 가장 좌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령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혹시 감안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 이런 그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매출이 오른다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 사업성을 좀 검증을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분위기가 연령을 추출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대한 카페 분위기를 추출할 수 있는 특성에 맞게 딥러닝을 학습하였고요. 이제 추후에 많은 다양한 연령대들이 사용하는 카페 분위기를 세분화하여서 분석하면은 다양한 카페 분위기를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연령은 아직까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공간으로 음악을 고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공간에 대한 사진을 올리실 때 그 사진의 그 가구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날의 조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는 딱 보면 루프탑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갔을 때도 감안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딱 일단 공간이 왜 그렇게 노래하고 연결이 됐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돌린 모델이 CNN 중에 인셉션 레지넷 V2 모델인데 그게 특징을 하나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출하여서 그걸 통해 분류를 해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루프탑이어서 천장 이런 것만 보고 루프탑 카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학습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학습한 거를 태그로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태그를 인스타 태그와 멜론 태그와 같은 대중적인 태그와 접목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대중적으로 그리고 카페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최대한 고민 끝에 그것들을 딕셔너리화 하여서 매칭하였습니다. 그것을 더 긴밀히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민 끝에 한 것이라. 네, 이제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김정우 학생님께 묻겠습니다. 예, 혹시 개발 과정에서 네. 가장 어려웠던 점, 그거 해결하는 방법,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발 과정에서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 일단 개발하는 데에서는 이제 각자 역할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의사소통 과정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해요. 해결이요? 해결은 이제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해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 개발자인 성향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 친구들이 구분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조에 유독 개발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고생한 팀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잼민이 세상 팀인데요. 아동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영어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을 위한 딥러닝 기반 영어 교육 프로그램 키즈를 개발한 잼민이 세상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배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팀원 소개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배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아기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별 찬성 비율은 현재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서 약 72%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육 또한 85% 정도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아 교육을 시작한 비율이며,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약 3% 정도가 영유아 때 영어 교육을 시작했으며, 그에 반해 현재 유치원생을 둔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35% 정도가 영어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배가 넘게 증가된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영유아 때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핸드폰이나 탭 같은 전자기기에 하루 노출되는 평균 시간은 약 2시간으로, 만약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학습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사 제품 현황 및 분석입니다. 먼저 싱싱투게더라는 앱을 발견했으며, 이 앱은 80여 개의 영어 동요를 들려주고 율동하는 3D 캐릭터를 구현해서 아이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어플이라 생각했으나,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전용 어플로서 일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어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EGN L이라는 어플로서, 이 어플은
이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엘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영어 교육을 실시한 어플인데 스토리텔링 기반과 손으로 알파벳 따라 쓰기 등 아이들이 배우기에 매우 좋은 어플이었으나 이 어플은 출시 예정이란 말과 함께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어린이 영어 홈게임이라는 어플을 조사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용 영어, 플레이 및 배우기, 어휘, 읽기, 발음 들려주기 등 애기들이 학습하기에 매우 좋은 어플이지만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복잡해서 아기들이 관심을 가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과정과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로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물을 캐릭터화한 그림을 많이 사용하였고 일반 모드와 경쟁 모드를 같이 구현하여 랭킹이라는 경쟁 시스템을 넣음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의 경쟁 의식을 통해 더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 했습니다. 사용자는 게임에서 틀린 문제들을 바로바로 발음을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리스닝 합수를 유도하였고 오답 노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는 오븐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작성한 후에 이것을 팀원에게 배포하여 일정한 레이아웃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클립스와 톰캣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안드로이드와 연동시켜주고 기존에는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텐서플로우를 통해 블로우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서버를 왕복하고 통식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통해 모델을 직접 안드로이드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서버 간의 왕복 과정이 생략되어 지연 시간이 줄어들고 데이터가 기기를 벗어나지 않아 보안성이 향상되며 네트워크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전력 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발을 진행했으며 안드로이드 기능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크롤링을 선택하였습니다. 웹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사진의 개수만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검색한 단어로 만들어진 폴더를 개별로 저장해주는 코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 2만 1000개의 사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크롤링을 통해 모은 2만 1000장의 사진 데이터도 충분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증식시켜주고 이제 사진 크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정형을 시켜주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을 찾던 중 인셉션 리스넷 V2 모델을 찾았으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높고 작업량은 단축되는 인셉션 V2 모델에 학습 속도는 향상시키고 오차율은 최소화시키는 리스넷의 장점을 더한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95%, 오차율은 0.13%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 메인 기능의 실제 화면입니다. 1번은 메인 카메라로 현재 카메라에 담기는 물체를 보여주는 화면으로서 사진 촬영 버튼을 통해 2번 화면에 사진을 캡처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화면 전환 버튼을 통해 전면, 후면 카메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번은 1번에서 캡처되는 화면으로서 여기에 담긴 이미지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통해 해당 속의 물체 영단 언어를 3번에 띄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2번에서 가져온 정답을 가지고 있으며 사진 저장 버튼을 통해 앨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앨범에 저장된 사진은 랜덤 캔치즈나
타이머 게임에서 실제로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나만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번은 TTS API를 사용하여서 3번에 인식된 정답의 발음을 들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Bumpin'. Garlic. Grapes. Piano. Grapes. Broccoli. Piano. Cap. Piano. 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방법으로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자발적인 학습 및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흥미를 유발 및 참여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사교육이 아닌 아이가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퀴즈가 어린이와 영어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학습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전 연령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같이 고생한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 너무 울려. 마이크 진짜 울려. 네, 팀장님부터 자기소개 및 이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젝트 총괄과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을 맡은 팀장 정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UI UX 기능 구현을 맡은 팀원 이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드로이드 DB 연결, 안드로이드 기능을 구현한 박용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크롤링, 데이터 전처리, 딥러닝 구현, 모델 학습,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을 한 배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 및 크롤링 그리고 텐서플로우 라이트 기능 구현을 맡은 양유선입니다. 혹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기 조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로젠 이남화입니다. 울려서 그럼 괜찮을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 5분 중에 4분께서 안드로이드 기능을 구현하셨다고 했는데 각자 어떤 부분을 구현했는지 세부적으로 백찬미님부터 왼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안드로이드에서 메인 게임 연결이랑 또 타이머 게임, 랭크 게임,
그다음에 네. 추가 질문이나 조언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이제 유아용 쓴다면 지금 젊은 어머님들은 또 iOS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 개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주식회사 더 브레인에스의 고청심 대표입니다. TTS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잘 운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기능을 보면 선택을 하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선택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TTS를 통해서 그냥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로 채점을 하고, 네, 그럼 반대로 그렇게 답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답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동들이 따라서 발음을 같이 하게 되면 발음의 정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STT가 되겠죠. 스피치 투 텍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발음 정확도에 대한 어떤 평가도 같이 해서 조금 더 이 앱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시면 발음이 좋으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올라간 그 점수를 또 활용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제 발음을 인식해서 그 발음을 대해서 정확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점수를 먹이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애기가 사용하는 어플이다 보니까 그 발음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또 저희가 지금 5개월 동안 배운 과정을 3주라는 짧은 시간에 구현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기능을 많게 처음에 시작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실한 걸 먼저 설정하고 그걸 구현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더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기능까지 정말 추가 못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 정도면 잘 하신 거고요. 앱의 이제 완성도라던가 현장에서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앱으로 만들다 보면 말씀드린 것까지 STT까지 가시면 정말 좋은 활용이 가능한 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혹시 추가 질문이나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너프이레브 강철원입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간단하게 해서 그 앱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시려고 이제 작전을 짜신 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 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은 아주 좋았는데 디자인은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는 됐는데 이제 요즘 2세, 3세를 타겟으로 이제 하신 거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찍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아이들한테는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 또 애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좀 익숙한 나이가 되면 그 영어 수준은 오히려 또 너무 낮지 않은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혹시나 개발을 하시게 되면 연령대에 대한 영어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저는 좀 궁금했던 거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쓰실 때 저도 가벼운 거는 라이트를 쓰는 거에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텐서플로우를 그냥 써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지연이 있었길래 저는 라이트로 바꿨는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접한 게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아니었고요. 이제 플라스크를 처음에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웹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케라스 모델하고 이제 쓰다 보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좀 더 유용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또 추가 질문이나 조언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명사 위주로 이제 사물들을 인식하셨는데 혹시 형용사나 동사 같은 걸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 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획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타겟층이 2세에서 7세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과 사물만 일단 인식을 하는 걸로 했고, 만약에 추후에 저희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물이나 동물을 가지고 빈칸 같은 걸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또 다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조언 있으실까요? 네. 네, 님버스 테크의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학습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많이 구현했고 또 배운 내용을 충실하게 그 이미지 처리나 뭐 다이너 처리, 텍스트 기반의 또 안드로이드 기능까지 잘 구현하신 것 같아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간적인 경험치로 이렇게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기능과 구조를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과정상에 우리 그 팀원들의 목표 또 협업, 그다음에 갈등 관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 진행하면서 제일 겪었던 애로사항, 힘들었던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있을 걸로 봐져요. 그 내용을 돌아가면서 한번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업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정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저희가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말했듯이 아이디어가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정해진 거여서 좀 바쁘게 진행을 했고, 기능적으로 딥러닝이나 아까 모델 학습, 그 다음에 그 딥러닝 한 모델이랑 안드로이드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 쪽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걸 이야기하더라도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서랑 그림으로 그리면서 각자 서로 같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좀 난관이었던 부분들이 기능을 합치는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간이 남는 사람이 있으면서 오히려 더 붙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의사소통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일단 팀원들 간에 친하다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각자 회의를 잘 끝내도 각자 진행하려고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해한 포인트가 너무 다 달라서 저는 그 팀원들이랑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서 그 회의를 할 때 중간에서 좀 잘 조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참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내용들은 아마 모든 팀이 겪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했던 우리 두 번째 팀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준비 하세요. 자, 여러분 벌써 두 번째 팀까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쉬는 시간을 제가 원래 10분을 드려야 되는데 사회자 재량으로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시 14분인데요. 15시 2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심사위원분들 참가해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왼쪽에 다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오세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발표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굉장히 많이 손을 들어주시는데 이 세 번째 팀인 하이디어 팀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동 분석 기반 반려동물 SNS 서비스 하이디어의 발표를 맡게 된 이다나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번에 반려동물이라는 큰 주제에서 현재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현황,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를 중심으로 저희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시장 규모는 6조 원으로 예측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사이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진과 영상만을 올리는 계정을 생성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고 펫미족, 펫코노미, 펫셔리, 펫부심 등의 키워드가 펫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 번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람은 반려동물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의사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듯이 이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반려동물의 상태나 감정 상태를 단순한 결과값으로만 반환하는 도구적인 성격의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설명해드렸던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현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도 우리처럼 SNS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강아지들이 직접 피드글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들을 다는 SNS 활동을 한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반려동물이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피드글을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현재의 기술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영상을 행동 분석을 통해 감정을 분류하고 이를 상황에 맞는 구어체로 결과값을 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기 위해 SNS 서비스 흐름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저희의 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매입 페이지, 마이 페이지, 탐색 페이지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에서는 먼저 주인의 계정으로 가입을 하고 반려동물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반려동물의 프로필을 선택하면 이제 해당 반려동물의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팔로우한 사용자들의 게시글이 업로드 순으로 정렬되고 우측 사이드바에서는 반려동물의 추천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의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게시글들이 영상 모아보기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공개 게시글과 비공개 게시글로 나누어 다른 유저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비공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이 생성됩니다. 이 모달창에서는 반려동물의 영상이 업로드된과 동시에 행동 분석의 결과값이 그래프와 해시태그, 피드글 형태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탐색 페이지에서는 게시글의 내용을 검색하여 관련 게시글이 영상 모아보기 형태로 제공됩니다. 클릭 시 해당 유저의 페이지로 들어가 팔로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의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연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PT 소리가 조금 작은 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고 반려동물의 피드를 만들어줍니다.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고 이름을 작성하고 종과 성별을 선택합니다. 피드 소개글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프로필을 통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반려동물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행동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결과값이 그래프, 해시태그, 그리고 게시글 형태로 출력됩니다. 탐색 페이지입니다. 모든 사용자들의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게시글로 넘어갈 수 있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프로필을 누르면 해당 반려동물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 분석 기반의 SNS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시장 내에서 특정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개선하고 학습시킨다면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감정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IoT를 결합한 반려동물 행동 분석 프리미엄으로의 확장, 그리고 반려동물의 성향과 행동 분석 값, 감정 분류를 더 세분화하고 학습시켜 반려동물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챗봇 구현으로서의 확장성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GitHub를 통해 협업으로 진행되었고, 개발 도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전처리는 라벨 이미지, 웹 기능 구현은 에이작스, 플라스크, 차트.js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ER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반려동물 구분을 위한 동물 영상으로 강아지 행동 영상 약 4만 개, 고양이 행동 영상 약 2만 개를 수집했으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학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의 데이터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확보된 감정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감정 결과 값이 20개 이상인 4가지의 감정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영상 내에서 모든 프레임이 감정 분류의 판단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프레임을 추출하고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여 더 정확한 감정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미지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욜로 V5를 사용해서 바운딩 박스 생성 모델과 감정 분류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켰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테스트해본 결과 그래프에서의 프리시즌과 리콜 값이 0.8 이상으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저 매트릭스에서 각 감정 분류의 정확도가 0.88, 0.85, 0.69, 0.77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반려동물의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영상은 플라스크 서버로 통해 전송되고 플라스크 서버에서 행동 분석이 이루어지며 분석의 결과값이 차트.js를 통해 사용자에게 시각 자료로 전환되어 보여집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해시태그와 피드 게시글의 가이드라인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저희는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각각 나뉘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라벨링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모든 인원이 동원되어 진행되었고, 디자인이나 딥러닝 부분은 각각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팀 인원과 각각 3차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고생한 팀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는 이미지 라벨링, DB 구축, 그다음에 를 맡은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하이디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전처리, 이미지 라벨링, 딥러닝 모듈 구현, 그리고 플라스크 서버 구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주요 기능 연결을 맡은 김도균입니다. 욜로 V5 모델 구현, 이미지 라벨링, 플라스크 연동을 맡은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디어에서 웹 디자인, 웹 세부 기능 구현, 이미지 라벨링, PPT 제작을 맡은 마이니입니다. HTML, CSS 웹 디자인과 프론트 세부 기능 연결, 이미지 라벨링, PPT 제작을 맡은 이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디어의 전반적인 브랜드 디자인과 서비스 기획, 그리고 UI UX를 담당한 이다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및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딥러닝 모델 썼을 때 이전 팀들은 다 레슨S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욜로 버전 5를 썼어요. 그 차 어떤 일 때문에 욜로를 썼습니까? 질문 마지막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팀과는 다르게 이미지의 분류가 아니라 이미지 내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객체를 찾고 그 객체의 감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욜로 V5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욜로 V5를 사용했습니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이크 조금만 하니까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야옹이를 3마리 키우고 있긴 한데 그 반려동물의 행동이 4가지로 국한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행동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댐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공개 이런 것들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 연구에서 IoT랑 결합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표자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일단 AI 허브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AI 허브에서도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의 데이터와, 그리고 워낙에 고양이가 예측이 어려운 동물이기도 해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다 보니 저희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특정한 상황의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고, 그리고 그런 피드 값들이 라벨링 돼서 학습이 된다면 좀 더 정밀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IoT를 적은 거는 처음 시도는 저희가 IoT에 대한 그 타사의 경쟁 제품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역으로 그렇게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SNS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면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는 먼저 SNS를 기획하고 IoT를 향후 발전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질의 있으실까요? 네. 네, 저 파디엠 CTO 강철원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반려동물 아이템을 보고 이제 워낙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일 줄 알았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업성도 있을 거라고 하고, 우선은 그 앞서 심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감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고는 있는데, 조언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자기 반려동물은 가족이 가장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러네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 가족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조언을 더 첨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더 들어가서 감정의 분류라든지 정확도를 점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넛으로 표현한 것도 저는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지나고 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발견하고 아쉬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경훈입니다.
저희 입소문팀의 프로젝트는 크롤링과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정보 추천 서비스입니다. 저희 입소문팀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제안 및 배경, 두 번째 시연 영상, 세 번째 서비스 소개, 네 번째 기능 구현, 다섯 번째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 앞에 써진 43.2% 혹시 무슨 수치인지 예상 가능하실까요? 네, 다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 관련 지원 대상자 중에 43.2%가 자신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2021년 대한민국 총 예산 요구액 540조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고용복지 관련이 200조 원가량 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국민들은 43.2%가 자신이 대상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갤럽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 50%가량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6월달 보시면 90%가 넘어갑니다. 또한 위 자료를 보시면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복지 예산은 200조 원에 거의 전 연령층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저희가 개인별 맞춤 추천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서비스 분석 및 현황입니다. 유사 서비스로는 정부24와 국민비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24의 경우 보시다시피 사용자들이 직관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어가 없으면 많은 항목들로 인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사이트입니다.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써져 있으나 여기 보이는 4개, 이 4개밖에 알림 서비스가 안 오고 챗봇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선택형이나 다름없는 전혀 채팅으로 되진 않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입소문 페이지는 모바일 환경 호환을 위해 반응형 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맞춤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기재,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메인 페이지엔 간단한 소개글이 있으며 왼쪽 상단의 버튼을 이용해 메뉴바를 숨길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게시판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6개의 관련 정보와 3개의 전혀 다른 정보, 그리고 조회수가 가장 많은 1개의 정보를 게시해줍니다. 제목 클릭 시 해당 내용을 간략히 읽을 수 있으며
관심 리스트 저장 및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창은 모든 소식들을 모아둔 페이지로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변경 페이지는 맞춤 게시글 재설정, 관심 리스트,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컨텐츠를 고르고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관리자 로그인 시 게시판, 공지사항, 의견 수렴 및 회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입소문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연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차별화된 저희 입소문 팀의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소문 팀의 서비스는 특장점으로 첫째, 20여 종의 사이트 정보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크롤링하고 게시글 내용이 자동 업데이트하여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둘째, 회원 정보 및 선호했던 게시물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여 언제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의견 수렴 게시판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저희 서비스의 기능들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기본 정보 및 선호하는 게시물을 3가지 선택합니다. 개인별 맞춤 게시글 추천 서비스입니다. 입력한 개인정보와 선호하는 게시글을 바탕으로 6개의 유사한 게시글, 3개의 유사도가 낮은 게시글, 조회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게시글, 총 10개의 게시글을 제공합니다. 10개의 게시글로 정한 이유는 첫째, 한눈에 볼 수 있고 둘째로 선호하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시글을 추천해 줄 수 있어서 그러겠습니다. 검색어 서비스입니다. 회원이 입력한 검색어를 DB에서 검색하여 게시판 형식으로 게시물을 보여줍니다. 카테고리별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복지, 건강, 문화 등의 6종의 카테고리별 게시판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천 서비스, 검색 서비스, 카테고리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게시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변경 서비스입니다. 입력한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천받고 싶은 게시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 정보 저장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관심 정보로 저장된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회원 관리 및 게시글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능 구현입니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 ER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
기능 구현 시 개발 도구입니다. DB는 MySQL,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을 위해 부스트랩을 사용하였고 DB와 통신은 Node.js, 미드웨어로 플라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아나콘다로 자연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GitHub를 활용하여 협업하였습니다. 기능 구현 순서입니다. 첫째로 크롤링을 하고 다음은 전처리, 진행한 후 분류와 추출을 진행합니다. 분류가 된 후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류 모델 선정 과정입니다. 카테고리별 분류 모델 과정에서 제목으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코버트와 버트, 머신러닝은 KNN, 디시전 트리, 엑스트라 트리, 앙상블 모델,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정확도 높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추출 과정입니다. 추출은 필요한 내용을 뽑는 것인데 자체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 기반 필터링입니다. 카테고리별 분리된 정보들을 사용자가 선택한 게시물과 유사한 게시물의 내용에서 명사만 추출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였고 가장 유사도 높은 게시물 2개와 가장 유사도 낮은 게시물 1개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로 다수 사용자가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함께 만들어가는 웹 서비스로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첫째, 사용자가 늘어나면 광고를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둘째,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에도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활용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첫째, 전국 단위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웹 앱을 활용한 일정 동기화 및 푸시 알림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해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딥러닝을 활용한 대화형 챗봇 서비스 도입을 하여 사용자 중심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위 도서들을 바탕으로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자연어 처리 조의 스터디를 진행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이영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크롤링한 기간 목록입니다.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생하신 팀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체 총괄 및 자연어 처리 총괄을 맡은 김경운입니다. 산출물 작성을 하였고 도루명 API, 배치 프로그램 구현, 반응형 웹 구현 총괄을 맡았습니다. DB 구축과 Node.js 플라스크 서버 연결 맡은 김명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어 처리를 맡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추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담당한 이화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페이지 설계와 구현, API 적용, 그리고 시연 영상을 맡은 이두행입니다. 크롤링 및 전처리, 데이터 분류를 맡은 최재훈입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조언 및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니로젠 이나몬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 실제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이 돼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세 가지를 띄워주고 관심 없는 세 가지를 띄워준다고 하셨는데 왜 그 이유 관심 없는 분야 세 개를 왜 띄워주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지원 받는 것 중에는 가족 관계나 뭐 한부모 가정인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 재량으로 잘렸는데 혹시 시간 되면은 아침 제가 질문 하나 못했거든요. 끝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선호하는 건 저희가 6개를 한 이유는 그 유사한 거를 제일 유사한 거 2개씩 해서 6개를 띄웠고요.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3개 같은 경우는 가장 유사도가 낮은 하나를 띄웠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아무것도 전혀 관심 없던 분야를 보더라도 그때 가끔 관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지사항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문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원 정보단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저희가 회원 정보 받을 때 월 소득, 그 다음에 출산 계획,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저희가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등인지에 대한 것들 다 입력하도록 저희가 회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추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서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2개 사이트만 먼저 추출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서 너무 서식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자연어, 비정형어가 돼 있어서 문서를 넣는다고 제가 원하는 추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이트를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먼저 만들고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어서 결국에는 엑셀로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건 2개 사이트에 맞는 알고리즘만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덴 CTO 강철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성 기업인데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표하신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까지는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기획 배경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사회 문화적인 거나 스마트폰 사용 그런 거는 이제 발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설득을 좀 시키실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나 그분을 모델로 해서 어떤 지원 정책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이 사이트의 효과라든지 어떤 점이 이제 좋은 건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자연어로 하셨기 때문에 양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자연어보다는 오히려 검색어 필터로 많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실 거면 조정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시보드 스타일로 만드신 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기능 쪽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신 나머지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하실 때 보통 복지제도라는 게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연령층이라든지 성별 이런 좀 다양한 구조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은 프로젝트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나 조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렇게 네 번째 발표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벌써 네 번째 팀까지 총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5개월 전에 자바의 자자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3주 만에 이런 발표물까지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사회자이지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블레인 S 대표님이신 고청신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저희가 유튜브로도 지금 120명이 넘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서주시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실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5개월 동안 안에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시느라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생분도 고생하셨지만 또 우리 교육생들을 관리하시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육 운영하시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 자체가 스마트 인재개발원이 정말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같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현재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지난주까지도 이제 계속 그 알고리즘 관련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만들고 계시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삼성전자에 있는 많은 신입 직원들부터 그 다음에 20, 30년 차 경력 직원들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이 관련된 기술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계시지만 실제 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계시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개발 직군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신 이런 부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면 관련되어진 그 기술들이 어디에 현재 쓰이고 있는지 시장조사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내가 고도화 시켰을 때 우리 팀이 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고도화 시켰을 때 기업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까? 우리 팀을 이대로 데려갈 수 있게 하려면 기능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면 5개월 동안에 진짜 잘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달만 더 투자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5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으시죠? 딱 쉬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팀이 성공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5개월 안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이 기능 구현할 수 있었는데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각자 처해진 공간 안에서 같이 팀원들이 모여서 완성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라던가 SNS상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 팀이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기업에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매력을 느끼고 추가적인 어떤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번의 박수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발표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 면접 관련해서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 센터장님이신 김명국 센터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기까지 차준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 그리고 제일 뜨거운 열정과 아이디어로 우리 인재개발원을 빛내고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시간들을 충분히 잘 설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 주신 기업분들 중에서 면접을 희망하는 기업 담당자분들은 뒤에 연구원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구원들이 돌고 있을 테니까 혹시 면접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이제 송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